많은 아이들이 이 부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과잉보호하자고 말씀드렸죠. 초를 태워 길을 밝히는 칸델라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제 곧 새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새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으실 텐데요. 어떤 목표를 두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새학기를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고 성장시키고 싶은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교육 현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과잉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과잉 보호하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과잉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켜주었습니다. 먼저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놀게 해줘야 됩니다. 의외의 반응이시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은 놀고 또 놀고 해도 물어보면요, 자 이제 실컷 놀았지? 하면 아니요, 아직도 부족해요, 조금 더 놀고 싶어요,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아니면 또는 중학생이다, 아니면 고등학생이다, 한번 물어보세요. 실컷 놀았는지. 아니요, 아마 아직도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 입에서 저 이제 노는 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저는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놀 때도 마음껏 아무거나 하면서 노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하면서 놀아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육 현장에 오래 있다 보니 다양한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아이들의 환경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만나는 아이들의 전반적인 모습을 봤을 때 많은 아이들이 이 부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배우죠. 방과 후에 또 방과 후 학교에서 배우죠. 그리고 나면 또 학원에 가서 배웁니다. 적어도 요즘에는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국어 학원, 그리고 또 예체능 학원은 기본이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좋아서 하고 그렇게 많이 배우는 것들, 다양하게 배우는 것들 저도 좋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이가 좋아해서 시작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아이들의 열정과 에너지와 어떤 끈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운동했던 것은 사실 평생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운동을 해야 될 나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보통 그때부터 운동이나 악기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안 하게 되고 이제 학습 쪽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학습에서 미리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모아서 실컷 놀게 해라.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실컷 놀았다라고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아이한테 물어보면 너 이제 실컷 놀았지? 아니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좋아, 너 한번 일주일 동안 마음껏 놀아봐. 자, 그리고 나면 아이가 더 이상 엄마 전 이제 충분히 놀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노는 것이 부족합니다. 홈스쿨에 장점이 있다면 바로 기간에 가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잠자는 시간을 빼고 모든 것을 아이가 마음껏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강력한 강점이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잘 못 세우게 되면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위크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렸을 때 할 수만 있다면 마음껏 놀게 해라. 그렇게 실컷 놀 때 분명히 아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를 충분히 지켜볼 수 있게 되었죠. 어느 날은 아이가 책을 읽다가 갑자기 누워서 또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 좋다. 책 읽는 것 자체가 좋은 거니까 누워서 읽으면 어떻고 자빠져서 읽으면 어떻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책을 쭉 읽다가 아이가 멍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랬죠. 아니, 읽을 거면 좀 제대로 읽고 할 것이지 뭐 이렇게 또 멍을 때리고 있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잔소리를 하려다가 조금 더 지켜봤죠. 조금 더 지켜봤더니 멍 때리는 시간이 바로 아이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또 자기 벙커로 들어갑니다. 벙커에 들어가서 스탠드를 켜고 뭔가를 계속 보고 따라 그리고 따라 그리고 따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아이가 시작하는 로고 만들기의 시작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심지어 지금까지도 아이가 수첩과 연필을 들고 다니는 습관은 생겼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그림을 그리고 로고를 따라 그리고 또 상상해서 마음껏 그려보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수천 가지 이상의 로고는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 학기에 우리 자녀를 위한 어떤 목표 또는 계획을 가진다면 멍 때리고 노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줘라. 그리고 부모님이 좀 멍 때릴 때 답답하시더라도 꾹 참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아이들을 과잉보호하자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학습으로부터의 과잉보호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학습은 우리가 해야겠지만 너무 많은 학습으로 아이가 점점점 배움의 힘이 약해지고 알아가는 즐거움이 떨어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 아이를 과잉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올렸을 때 당신의 아이는 이미 땡땡이다 이렇게 적었잖아요. 거기서 땡땡은 영재입니다. 태어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는 하나님께서 영재 그 이상으로 아이를 보내주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 보면 어렸을 때 다 천재 같고 영재 같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평범하다 못해 평범 이하까지 간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정말 많아요. 저는 그것은 정말 잘못된 정보가 우리 부모님들께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보통 자라게 되면 부모님들이 더 사실 욕심이 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길러줄 수 있을까? 물론 좋은 마음인데 그 좋은 마음이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과 어려움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너무 똑똑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그래서 아이가 지쳐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배워가는 것을 너무 재밌어하고 공부라는 얘기만 들으면 공부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아이로 점점점 성장해 나갈 때 분명히 이 아이가 고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습관도 잡혀 있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학습을 시작했을 때 아주 강한 엔진이 장착이 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너무 많은 학습에 노출되어 있다면 반드시 과잉보호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은요. 또래 아이들의 문화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과잉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친구의 행동이나 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런 부분들을 되게 따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물론 또래 아이들의 모임에서 좋은 것들도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먼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탑재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따라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이 또래 문화가 먼저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킬 그 기간 동안에는 다시 말하면 제가 가든 패밀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과 악을 아이가 판단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 나이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이 먼저 탑재되도록 또래들의 문화로부터 과잉보호해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궁금증과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홈스쿨 하는 아이들이 사회성이 부족하다. 또 홈스쿨 하는 아이들이 창의성이 부족하다. 홈스쿨 하는 아이들은 너무 폐쇄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확실합니다. 왜냐? 홈스쿨을 하는 목적은 온 세상 만물을 정말 놀랍도록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아이들이 어떻게 창의적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창의적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그 창의성이나 그 아이들의 강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직까지 어른인 저도 아직 발견이 못 되었을 뿐이지 전혀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 저는 그것은 정말 잘못된 정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홈스쿨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원인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을 미디어로부터 과잉보호해야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아이가 부모의 등을 보고 따라한다. 제가 그것을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큰 마음 먹고 산 대형 TV를 단번에 정리했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로부터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었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곧 보는 것이 사실은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에는 안목의 종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미디어,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보는 모든 것들이 문화이고 우리 아이들이 보는 모든 것들이 미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아이들의 세상이 달라지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켰냐면요, 아이들과 여행을 하러 갈 때나 또는 아이들과 시내에 구경을 하러 나가다 보면 선정적이고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그런 문화들이 꽤 많잖아요. 그럴 때 저희들은 미리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아이들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감에 따라 이것은 좋은 거고 이것은 보면 안 되는 거, 이것을 아이들이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 집에 방문을 했을 때 만약에 TV를 같이 보게 된다.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보는 TV의 내용들은 대부분 교육적이고 괜찮은 건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아이들은 봐서는 되는 것과 보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바로 눈을 돌리거나 아니면 자리를 떠버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가 의식하지 못할 때 그런 부분들을 습관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자라서도 아이들은 그때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으로 습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알아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미디어로부터,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봐서는 되는 것과 봐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걸로부터 과잉보호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째 아이는 어려서부터 봐서 되는 것과 또 보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요. 그 학교는 기숙사 학교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1년이 지났는데 이 아이에게 그 학교가 추구하는 그 안목의 종욕, 너무 좀 표현이 심한가요? 그 학교가 바라보는 것을 이 아이도 어느 순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눈을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래 실컷 놀게 하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서 마음껏 놀게 해주자. 물론 우리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겠지만요. 그럼 놀기만 하면 다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드실 거예요. 물론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학습적인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독서면 독서, 영어면 영어,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해나가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에게 학습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느낄 때 놀이 정도다, 이렇게 느끼면 정말 좋습니다. 왜? 노는 거는 아이들이 놀아도 또 놀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 홈스쿨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 그 다음에 이 물줄기, 이것은 곧 성경 66권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이것만 붙들고 저희는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가지입니다. 물론 안 좋은 가지는 우리가 버려야 되고, 또 좋은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저희 가정은 어려서부터 아이들과 성경을 같이 읽었기 때문에 책 읽고 나누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놀다가 심심하면 책 보고, 또 놀다가 심심하면 책 보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 좋은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은 곧 자기 주도적인 생활에서 나온다고 해서 제가 아이들을 빨래도 시켜보고, 자기 건 자기가 정리하게 하고, 방 청소도 당연히 자기가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훈련을 시켰는데요. 제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습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하는 습관.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 습관이 이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뭔가를 시작할 때 또는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때 아이가 충분히 경험을 해보게 하고, 이것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된다. 피아노를 한번 배우면 끝까지 배워야 되고, 운동을 하나 하면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첫째 아이가 9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학원에서 피아노를 치고 집에 돌아오면 연습할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한 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동네 재활용품으로 나와 있는 옛날 그 건반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 건반으로 아이가 연습을 집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생긴 피아노이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더 이상 피아노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되어서 계속해서 건반으로 연습하다가 조금 더 좋아진 피아노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독학으로 끊임없이 연습을 했던 그 결과가 민사고에 들어가서 민사고 오케스트라의 피아노 반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운동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검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검도를 하면서 점점점 아이는 집중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고요. 또래 아이들과 또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련을 함으로써 아이가 자기의 부족함과 더 열정을 갖고 연습에 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감사하게 민사고의 기초체력 운동이 검도더라고요. 거기에서 검도반 부장으로도 섬기고 또 학교 대표로 선배들과 함께 검도대회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새학기를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목표와 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냥 세상으로 내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과잉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홈스쿨을 하든 공교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간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아이들과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하고 깔깔 웃고 더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그래서 나중에 점점점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 예수님께까지 직접 나아가는 그러한 멋진 아이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초를 태워 길을 밝히는 칸델라비아였습니다.